자,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은 해리스 쪽으로 베팅을 이제 했어요. 그렇죠. 해리스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그럼 어떤 거를 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은 사실 변동성을 굉장히 이용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날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 네이버 밴드에 이제 경제창을 치고 들어오시면 장 전이랑 이제 장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려드려요. 오늘도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게 바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오늘 CS 윈드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주가의 어떤 상승력이 굉장히 강했죠. 이게 지금 CS 윈드의 차트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해리슨 트레이더라고 불리우는 명분 하에 테마적으로만 움직였느냐, 이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확인하려면 CS 윈드의 실적을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CS 윈드의 실적이 나왔죠. 엄청나게 큰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장에서도 때마침 오늘 CS 윈드의 실적을 봤더니 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주게끔 만들었던 어떤 이야기대로 사업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를 지금 보여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CS 윈드, CS 베어링을 우리가 지금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매출액이 YOY 대비로 10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이 200% 이상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어떤 성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우리나라 어떤 고객사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아메리칸, 베트남, 터키, 포르투갈, 차이나, 타이완, 북미 쪽에도, 그리고 유럽 쪽에도,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모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한쪽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의 매출 커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낸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크게 GE라고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고, 그러니까 베스타스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늘어난다는 건 곧 CS 윈드랑 CS 베어링에 대한 수주 잔고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24년까지 받은 수주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시점이 25년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에 받아놓은 수주가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새롭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는 시점들이 다 25년에 더 많다 보니 25년이 되기도 전인 올해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으면 지금 실적 기조가 이어져 간다 했었을 때 지금보다 25년도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로 인식이 저는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베스타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변압기 이야기를 할 때 H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를 경쟁사로 보지 않잖아요. 한쪽은 대형, 한쪽은 중소형, 이렇게 보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드가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안에서는 재룡전기, 그러니까 중소형, 메가와트 4에서 5 메가와트 정도, 그리고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큰 그런 어떤 대형 규모의 관련 부품을 만드는 상황이라, 베스타스의 수주 잔고가 많아진다는 건, 즉 CS 윈드의 수주 잔고도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왜냐, 베스타스도 자기가 만든 주력 제품이 아닌 건 CS 윈드한테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타스의 실적 어떤 성장세는 CS 윈드의 실적 성장과 같이 계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북미 지역의 풍력 발전 예상 설치량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22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장을 하다 보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작년에 2022에서 2023년도 넘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서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었죠. 첫 번째, 원자재 올라가죠. 인력 올라가죠.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
대출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없었던 부분이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정말 이번 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보다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고 금리 인하도 되어주네. 그럼 대규모 공사 지금부터 하게 되면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지금을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을 찍고 25년, 26년, 27년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리포트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갔었을 때 가야 됐었던 위치가 있었어요. 이때였습니다. 작년 6월, 7월 달 뭐 여기저기서 신재생 에너지는 꼭 필요하다. 저도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죄송스러운 게 그때 당시에 저도 CS 윈드와 CS 베어링 여기 SK 오션 플랜트도 정말 긍정적으로 말했었던 투자자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도 물량이 엄청 깊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지금 모두 이겨내는 수주 잔고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가격은 그렇게 저는 부담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리슨 트레이드라고 엮인 이 프레임이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가 아닌데 테마주로 엮이면 효율주는 언제든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스터디를 좀 해놓고 가격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6만원 선 부근이라면 CS 윈드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S 윈드를 현재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기 어렵다면 이들이 가면 따라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일단 시총이 1600억 밖에 안 돼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인데 근데 CS 베어링이 그러면 더 소용 주니까 가볍게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정말 많이 트레이딩을 해봤는데 호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라서 오히려 CS 윈드보다 변동성이 적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뭐 다양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해상 풍력 쪽도 꼭 빼놓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냐면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IRA 법안 이게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온 상황이 있고 또 이제 법안 자체가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바뀐 대통령 입맛에 맞게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다면 최근에 어떤 이 CS 윈드 해상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을 놓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런 이유로 생긴 가격의 조정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이제는 확실하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좀 첨언하면 김태형 부장님 말이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되면 IRA법 폐지할 거야. 화석 그 개솔린 차 많이 만들 거야. 그러니 필라델피아 미시간 나 찍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그래서 찍어줬어. 그리고 딱 봤더니 그냥 IRA법이 살아있어. 왜 살아있느냐? 니네가 하원은 민주당 찍었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야. 민주당 때 하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을까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심 자체가 또 어디로 오늘 많이 이동을 했냐면 2차 전지 쪽으로도 한 번 더 조금 영역이 확장이 되었다. 오늘 삼성 SDI 1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2차 전지를 볼 때 참 갈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항상 좀 실망감을 좀 많이 줬었기 때문에 이게 양칠 같은 어떤 섹터가 돼버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한 주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리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만약 캐리했다면 이번 주는 지금 삼성 SDI가 영웅처럼 좀 등장을 해서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쏟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삼성 SDI가 가격적으로 이 3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넘긴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일봉상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저항권인 주봉상 이평선 가격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딱 그 흐름이 삼성 SDI에게도 나오게 되었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소 42만 원까지도 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혹은 오늘 또 장 마감하고 포스코 퓨처엠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 고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 매출의 약 38% 그러니까 40% 가까운 규모의 이제 체결 공시가 나왔기에 이들의 반등력을 저는 오히려 내일과 내일 모레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시장의 하락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시장의 하락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지금 다 못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이고 저는 여기에 나온 악성 매물이 지금 2차 전지로 많이 또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당연히 어떤 추세 전환은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추세 전환은 정말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과거에 그 높았던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추세 전환은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더 강한 반등세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풍력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영역을 확장을 해본다면 2차 전지까지도 저는 보실 수 있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오늘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 SDI하고 결을 좀 같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사실은 오늘 2차 전지보다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이슈가 좀 더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터닉스도 저희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스터디했던 종목인데 SK 이터닉스도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또 공교롭게 SK 이터닉스는 ESS 에너지 플러스 풍력과 태양광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소형 쪽을 보신다면 이쪽을 봐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라서 좀 붙기 어려울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은 금양그린파워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금양은 다릅니다. 네, 그 금양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네, 금양그린파워도 풍력이랑 태양광 쪽을 다 하는데 이 기업이 올해 초에 상승을 하다가 좀 꺾였었어요. 근데 이 꺾였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우려감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하나솔루션도 봐야 하고 CS 윈드 봐야 하고 그래서 SK 이터닉스, 금양그린파워, SDN 이런 기업들도 봐야 하는데 금양그린파워의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줄어드는 수주 잔고였다라고 보시면 됐거든요. 실제로 올해 1분기에 금양그린파워의 수주 잔고가 작년 이맘때보다 한 3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받아놓은 수주만 했던 거지 신규 수주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베트남 관련해서 또 대규모 공시를 하나 냈거든요. 수주 공시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걱정시 됐었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금양그린파워라고 하는 기업도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세런 뉴스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해리슨 트레이드다 뭐다 여기에 수주 공시도 붙었겠다 그리고 대장주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성과를 냈겠다 이런 호재성 뉴스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꼭 높이셔야 된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네이버 밴드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눴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7에서 8% 상승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는 단계. 뭐 물론 대선 토론을 가는 과정에서 한쪽만 우세하는
선거 운동은 없습니다. 한쪽이 강했다가도 확 꺾일 수 있고 한쪽이 정말 이제 답이 없다 싶다는 느낌이 들다가도 확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대선 토론의 어떤 묘미라면 이제 묘미인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워낙 아래쪽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저는 좀 많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